방금 설명했던 이차함수, 그 다음에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 뭐 요런 얘기들입니다. 요 페이지의 문제들 중에서 못 푼 거 있나요? 다 판별식으로 푸는 건데. 없어요? 하영이 다 풀었어요? 70페이지? 그럼 71페이지에는요? 54번이요. 자, 이것도 판별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지금 2차 함수가 2개 나왔죠? 요거랑 요거랑 2개의 2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직선에 동시에 접한대요. 동시에 접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2차 함수는 요렇게 생겼고요. 어떤 2차 함수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직선이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이 요 2차 함수하고도 한 점에서 만나고 요 2차 함수하고도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판별식은 0이다를 몇 번 쓰면 돼? 2번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얘랑 얘의 교점 찾는 식을 써볼게요. 얘와 얘의 교점 찾는 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k다. 자, 이렇게 식을 쓰시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또 판별식이니까 넘기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이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판별식을 지금 쓸 건데, 성빈아, 이것도 그냥 판별식 말고 짝수 판별식. 그래요. 짝수공식. 판별식에 짝수공식을 쓸 수 있다. 그럼 판별식에 짝수공식을 쓰면 어떻게 돼, 성빈아? 자,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자, A가 얼마예요? 1이죠. B 말고 B 프라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C는 얼마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에서 이제 판별식의 짝수공식을 쓰는 거니까 B 프라임의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치, 1이죠. 1, 그 다음에 불마요? 어? 아이, 그래, 마이너스 AC잖아. 그럼 마이너스 하고 뭐라고 써야 돼?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써야지. 그치? 자, 근데 그것이 어때야 돼요? 0. 접한다 그랬으니까 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 플러스 3 플러스 K가 0인 거니까, 도연아, K는 몇일까? 아, 또 안 보여? 서영아, K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아, 1 더하기 3이 4니까 4를 넘기면 마이너스 4. 자, K 값이 마이너스 4라고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 윤호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엔? 그 다음에요? 이제 다음 거 해야죠. 근데 다음 거 어떻게 해? 저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이 양에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두 개요? 아니요. 지금 얘랑 얘는 무슨 관련이 있죠? 관련이 없나요? 그림을 봐봐. 여기 있는 2차 함수랑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서로 만나요?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만나고, 또 이 2차 함수랑 또 이 직선이 만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가지고 교점 찾는 식을 써야 돼? 방금 구한 거가 방금 구한 게 누구예요? 색깔로 말해봐. 파랑색이랑 초록색을 가지고 교점 찾는 식을 써야죠. 자, 그런데 우리는 파랑색에 들어있던
K의 정체를 알았죠? K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 K 자리에 집어넣어서 x 마이너스 4 이게 직선이고, 자 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m, 자 요렇게 또 하나의 교점 찾는 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요거를 한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요쪽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이렇게 넘겼어. 자, 요놈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판별식을 쓸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판별식에 뭘 쓸 수 있어요? 짝수 공식을 또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여가 이렇게 식이 써 있을 때 A, B, C를 써볼게요. A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 1이라고 하면 되고요. B 프라임으로 써볼까? B 프라임 뭘까?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이고 C는 뭘까? 마이너스 4.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 기억나요? 뭐죠? 1 마이너스 어, 바로 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요거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자 접하는 상황이잖아. 접하니까 요 판별식도 얼마가 돼야 돼? 0이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m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1 플러스 4 플러스 m은 0이니까 도현아 m이 뭘까? 네. 어, 마이너스 음. 3. 마이너스 5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고 M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푸시는 문제였고요. 자, 또 71쪽까지 질문. 70, 71에 몇 번? 55번. 55번도? 아, 이거. 자, 이거 내가 딱 한 번만 풀어줄게, 한 번만. 이 이후로는 안 풀어줄 겁니다. 왜요? 알겠죠?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처음 풀어보는 거니까 한 번만 풀어줄게, 한 번만. 자, 참고로 말하면 이게 호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번 시험 범위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겁나 어려워요, 겁나 복잡해요. 한 번만 풀어줄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이차함수하고 닿지 않은 바깥쪽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긋는 건데 그 직선이 요 2차 함수하고 접했으면 좋겠다가 조건이에요. 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 직선이 요 2차 함수하고 접하는 순간 띵 이렇게 접하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점이 얼만가 요거를 찾을 거고요. 또 생각해보면 접하는 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요쪽에서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띵. 그죠? 그럼 이쪽에서 접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접하는 지점의 좌표를 찾아보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인데 일단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판별식을 쓰기 이전에 만나는 점을 찾는 중 아니야?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교점 찾는 식을 쓰려고 보니까 2차 함수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직선의 식이 없어요. 이 직선의 식을 내가 직접 써야 돼. 그치? 근데 이 직선은 3,-8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보면서 자 요렇게 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 시작을 못 해버리면 뭐 뒤에 과정을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저 뒤쪽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게 나와도 되나 싶은데 자, 아무튼 이 3,-8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지금 직선을 하나 그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 m이라는 값은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값이 되고요. 지금 규칙을 보면 여기 내가 무조건 지나가게 하고 싶은 그 점에 x좌표가 여기 괄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x하고 빼기 3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와 저기 식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부호가 반대죠. 그리고 이 뒤에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는 이 뒤로 붙는데 얘는 부호가 어때? 얘는 부호가 그대로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5를 지나가는 직선을 쓰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야. m괄호 x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쓰는 거야. 얘랑 똑같은 규칙으로. 하는 이게 되니? 그죠? 얘는 여기 안에다 쓰는데 부호를 바꿔서 쓰고, 그죠? 얘는 밖에다 쓰는데 부호 그대로 쓰고. 그래서 지금 요 직선이 지금 요런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직선이 요 2차 함수하고 성빈아 어땠으면 좋겠다? 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와 요 직선에 뭐 찾는 식을 쓸 거야? 교점 찾는 식을 쓸 거야. 자, 써볼게요. 교점 찾는 식.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는 요거는 분배 법칙 해서 쓰겠습니다.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게 교점 찾는 식이죠. 얘가 지금 2차 함수와 내가 설정한 직선의 교점 찾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 교점 찾는 식에서 얘가 이제 접하게 하는 게 목표니까 판별식은 여기다 쓸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을 이항시킬게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가지고 예쁘게 쓰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x로 묶을 수 있고 얘네들 다 이항돼서 부호 바뀌니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 부분 이해되나요? 이렇게 쓴 거? 네. 그죠? mx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mx가 되잖아? 그 마이너스 mx랑 여기 있던 마이너스 x랑 묶어가지고 쓴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써야 a값, b값, c값이 딱딱딱 보이거든. 그럼 지금 요런 식으로 썼을 때 하영아 a, b, c가 뭐뭐뭐니? a가 뭐예요? 요 식만 보면 돼. 요 식에서의 a값, b값, c값 물어보는 거야. 8분의 1. b는 뭐예요? 1 플러스 근데 이것도 붙여서 1 마이너스 아이고. 요거죠, 그죠? 요게 b. c는 뭐예요? 3m 플러스 8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쓰려는 게 뭐였지? 판별식이었지.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판별식. 자, 이건 짝수 공식 안 돼요. 그냥 판별식 써야 되겠죠? b 제곱. 이거 제곱할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 제곱할 때 요 마이너스는 사실은 제곱하는 순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1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b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c를 쓸 거니까 아니지 마이너스 4ac를 쓸 거니까 마이너스 4 하고 a가 얼마야? 8분의 1이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그리고 c니까 괄호치고 3m 플러스 8 요게 판별식이죠.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일단 그래도 4하고 8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일단 얼마가 됐죠? 4하고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은 이제 m이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2분의 1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뭐 어떻게 할까? 2를 싹 다 곱해버려요. 그죠? 식 전체에다가 요게 지금 좌변이고 요게 우변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양변에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2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 괄호 앞에 2가 붙었어요. 이렇게 2가 붙었고 1 플러스 m의 제곱은 전개를 시켜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가온아 1 플러스 m의 제곱 이거 전개시키면 뭐지? 1 플러스 2m 플러스 m 맞아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곱하기 2를 딱 맞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 1로 바뀌었죠. 1로 바뀌니까 안 써도 되죠. 안 쓰고 마이너스 3m 플러스 8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배 법칙 해주면 되겠네요. 분배 법칙 해주면 2 더하기 4m 더하기 2m 제곱 빼기 3m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정리. 우리 이 방정식 풀 거니까 정리. 2m 제곱을 맨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4m이랑 3m 그럼 플러스 m.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은 0이네. 이렇게 되네. 그치?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왜요? 됩니다. 얼마로? 1, 2, 1, 2에 2, 3에 플러스 마이너스 줘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이 인수분해된 식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문자가 m이죠? m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2m 마이너스 3 요게 된 0입니다. 그러면 m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3이다. 그치? 이게 답일까 아닐까? 아직 멀었어요. 답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우리는 뭘 찾은 거냐면 m 값을 찾은 거죠. m 값을 찾은 거니까 아까 이 직선 있잖아. 이 직선.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요 직선이랑 요 직선에 들어갔던 이 m이라는 기울기가 요럴 수 있고 요럴 수 있구나. 기울기 m 값을 두 개 찾은 거예요. 근데 나의 목표는 뭐냐면 이 교점을 찾는 게 목표지. 교점. 그럼 아까 교점 찾는 식이 어디 갔어? 이 교점 찾는 식이 요거였잖아. 얘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이 교점 찾는 식에다가 내가 찾은 m 값을 이제 어떻게 집어넣고 그 식을 풀어서 m 값을 찾아야 그래야지 빨간 게 나오는 거예요. 겁나 복잡하죠. 그죠? 자,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요. 자, 별거 아니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봐. 자, 마이너스 2가 요 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식에 m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8분의 1 x제곱이 있고요. 자, 여기 m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그러면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 마이너스까지 붙이면은 플러스 x죠. 자, 그 다음에 여기 m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은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요까지 하면 뭐예요? 플러스 2죠. 자, 이게 0입니다. 근데 우리는 8분의 1이 꼴배기 싫어. 어떻게 할까? 8 곱해버려. 8 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이죠. 야, 여기서 내가 맞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풀이 과정이 다 맞았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식이 인수분해해보면 무슨 식이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서 중근이 나오지. 우리 아까 목표가 뭐였냐면은 판별식이 0이다 했잖아. 판별식이 0이다가 접한다라는 개념이었고 접한다가 다시 말하면 해가 하나다. 교점이 하나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나와주는 게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과정이 틀린 게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하나 나오죠.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4가 뭐냐면 이 빨간 점 두 개 중에 x좌표가 마이너스 4인 애가 누구겠어? 그지? 얘는 x좌표가 플러스 방향이 있잖아. 얘죠, 얘. 얘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인 거예요. 마이너스 4, 얼마겠죠? y좌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x좌표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한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2분의 3 집어넣는 거 계산하면 끝났네. 2분의 3.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지금 요 식에다가 아까 전에 요 식에다가 m자리에 2분의 3을 집어넣었어. 2분의 3 집어넣으면 8분의 1 x제곱. 자, 여기 2분의 3이 들어가면요. 1 더하니까 얼마죠? 2분의 5죠.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x. 자, 그 다음에 여기 m자리에 2분의 3이 들어가면 요게 2분의 9가 되나요? 그죠? 요게 m자리에 2분의 3이 들어가면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2분의 9거든요. 2분의 9에다가 8을 더해요. 통분해야 되니까 2분의 16이에요.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6이면 얼마야? 2분의 25 플러스 2분의 25. 자, 요게 는 0이고요. 자, 역시 이제 분수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얼마를 곱할까? 8 곱합니다. 8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8 곱하면 20이 돼요. 20x. 자, 끝에다 8 곱하면 100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아까 전에 얘처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 아닌가? 그죠?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 값은 10 이렇게 나오죠. 요게 그러면 요 지점의 x좌표다. 10,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죠. 그게 접할 때 그 접점의 x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4 and 10 그치? 마이너스 4 또는 10 네,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그런 문제예요. 자 근데 뭐 얘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서 뭐 시험에 안 나올 정도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호원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밖에 학교에서도 똑같진 않지만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죠. 밖에 점 하나 주고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랑 이치함수랑 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넘어가서 72쪽은 72쪽에 그때 우리 56번을 하라 그랬나 하지 말라 그랬나? 56번이요? 예. 그런 얘기 안 했나?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은 K가 2일 때 한 점에서 만나고 K가 2가 아닐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방법으로 설명해보자. 네, 56번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고 그 뒤에가 이제 최대 최소인데 자 최대 최소는 요렇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차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이차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 이차함수를 딱 봤을 때 이 이차함수에 있는 여기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 여기 가장 낮은 지점, 요 지점의 y-값을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부를까? 이거를 최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기준은 높다, 낮답니다. 가장 높은 데가 최대값, 가장 낮은 데가 최소값인데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이런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르죠? 요거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꼭지점의 개념은 최대 최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점이죠.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 뽑아 그러면 꼭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이차함수를 만났을 때 이 녀석의 꼭지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혹은 이 이차함수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느냐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최대 최소값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도 내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꼭지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 괄호 없이 다 전개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일반형을 요런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요렇게 완전 제곱이 하나 들어가 있는 요런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다 전개된 게 일반형이면 얘는 뭐라고 부를까? 얘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이 표준형에서의 P하고 Q가 바로 꼭지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요렇게 생긴 애를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가은이 할 수 있겠니? 일단 여기서 처음에 할 일이 뭘까? 이 모양으로 가기 위한 X로? X로 묶어? 근데 가온아 너는 중간고사가 언제니? 24일. 24일? 24부터 언제까지예요? 네? 24부터 언제까지예요? 24부터 7일까지인가? 그러면 수학은 언제 봐요? 뭐 그런 거 줬을 거 아니야. 뭐 무슨 날 1교시가 뭐고 이렇게 시험 시간표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근데 수학 그 중간고사 보니까 일단은 근데 네 교과서 다르지 않아? 모르겠어요. 니네 교과서 표지에 뭐라고 써있어요 제목이? 수학 그냥 수학이라고 써있어요? 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거 출판사고 출판사? 출판사 잘 모르겠는데. 네 알았어. 출판사를 책이 집에 있니 학교에 있니? 지금 있어? 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척하고 그래.
그럼 학교에 갔을 때 출판사 좀 확인해가지고 나 좀 알려줘요. 네. 알겠죠? 1단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꿀 건데 제일 처음 할 일은 x로 묶는 게 아니라 요 맨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로 묶는 거예요. x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개수. 그걸로 묶는데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까지만 묶습니다. 상수항은 묶일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괄호 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밖에 있는 마이너스 2는 지금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 우리의 목표는 이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필요한 숫자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근데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필요한 숫자는 하늘아 어떻게 찾죠? X 개수의 어, 반의 제곱. 맞아. 이 x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4라는 숫자의 반의 제곱으로 찾습니다. 주여가 마이너스 4의 반이 얼마죠? 그거를 제곱하면 얼마죠? 4.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4라는 상수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주는데 플러스 4만 해버리고 그냥 냅둬버리면은 내 맘대로 그냥 바꿔버린 거잖아, 식을. 그래서 플러스 4를 해주는 동시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4를 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플러스 4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세 친구가 만나서 자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이 초록색으로 묶은 세 친구가 만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그 식이 윤호야 어떻게 생겼을까? x 마이너스 2 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는 이 괄호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쫓겨날 때는 항상 괄호 앞에 있던 요 놈을 분배 받아서 나가는 거야. 그치? 분배 받아서 나가면 얘는 밖으로 나가면 얼마일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기다리고 있던 게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4에서 2 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이 그러면 아까 썼던 요 모양이랑 어때? 똑같죠? 그죠?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고 요거 그대로 비교를 해보면 자 A 자리에는 얼마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얘랑 그대로 비교해보면 A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P 자리에는 얼마가 있어요? P 자리엔 2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요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서부터 있던 마이너스니까 요 2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Q 자리에는 얼마가 있어요? 2가 있죠. 그죠? 자, 그럼 꼭지점은 뭐가 돼? 2,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함수를 만났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고 이 꼭지점을 찾았다는 것은 그 함수의 가장 낮은 지점이나 또는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마이너스 1 있죠? 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데 서진아 얘의 역할은 뭐죠? 요거의 역할이 뭐죠?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요런 이차함수를 아래로 볼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위로 볼록도 있겠죠? 요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가 위로 볼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둘 중에 하나인데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결정하는 애가 바로 누구야? 얘야. A야. 그럼 A가 지금처럼 음수인 경우에는 어디로 볼록일까요?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 네,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는 요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를 띌 거고요. 그때 제일 꼭대기, 이 제일 꼭대기가 되는 요 지점의 좌표가 지금 요 지점의 좌표가 지금 2,2라고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 이차함수의 제일 꼭대기가 2,2라는 꼭지점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딱 보면서 자 도연아 제일 높은 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2,2 그치? 제일 높은 지점이 그러면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x가 2일 때 자 제일 높은 지점이니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2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2,2면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x가 2일 때 최대값 2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2,2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할까?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바꾸자. 2,3으로 할게요. 자,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2,3이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좀 전이랑 똑같이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 x가 음. 2일 때 어. 최소값 3을 갖는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 되는 거니까 최소값 3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꼭지점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맨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아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없다고 그렇죠. 이런 그래프는 가장 높은 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네요. 없죠. 여기가 가장 높은 거 아닌가? 아니죠. 그래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최대값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얘는 그럼 뭐가 없어? 최소값이 없죠.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근데 이제 57번 문제로 돌아와 보니까 문제에서 질문을 이따위로 했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둘 다 구하래.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위로 볼록하잖아요. 위로 볼록하니까 그럼 최대값만 있고 최소값은 없는 상태가 맞나? 확실해? 아니, 뭔지도 모르고 내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지금 얘는 요 놈의 여기가 마이너스였잖아, 성빈아.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위로 볼록이잖아. 그 위로 볼록이면은 최대값만 있다며.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만 있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아까 찾은 거 최대값 아까 2였잖아. 최대값 2였으니까 그럼 최대값은 2라고 쓰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쓰면 맞냐고요? 아니요. 안 맞죠. 안 맞아. 뭐 때문에 안 맞아? 이것 때문에 안 맞아. 자,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특별한 범위를 자르지 않았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으로 잘려 있죠.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x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봐봐, 우리가 여기서 요 지점을 지나가는 띠리리리리 세로선을 하나 그을게요. 세로선을 하나 그으면 이 세로선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는 2라고 부릅니다. 원래 세로로 긋는 선은 다 x는 몇이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x는 2예요. 근데 방금 전에 이 문제에서 x값의 범위를 0에서부터 3이라고 제한해줬죠. 이렇게 제한해줬잖아. 그럼 이 범위를 여기다 한번 표시해 봅시다. 0은 어디일까? 띠리리리리리 여기가 2였잖아. 그러면은 0이라는 지점은 요 기준선으로부터 어느 쪽에 있을까요? 왼쪽으로 몇 칸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2칸만큼 떨어져 있어요. 2칸. 뭐 대략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2칸 정도 떨어져 가지고 여기쯤에 이렇게 여기쯤에 x는 0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깨달음이 왔어? 그럼 3은 어디 있을까? 3. 3은 요 기준이 아까 x는 2였으니까 3은 얘보다 오른쪽. 근데 오른쪽으로 몇 칸만 가야 돼요? 한 칸만 가야 돼. 그치? 여긴 2고 여기 3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가지고 띠리리리리 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가 x는 3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그래프를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중에서 이 빨간 두 점선의 사이 영역만 여기만 보고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여기만 딱 보고 이 빨간 점선의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구간만 보고서 거기서 가장 높은 데랑 가장 낮은 데를 찾으세요가 이 문제의 정확한 의도예요. 그럼 보자. 요렇게 생긴 부분이면 일단 가장 높은 부분은 여전히 여기가 가장 높죠. 여기가 가장 높죠. 그러면 최대값은 아까 찾은 최대값이랑 어때? 똑같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 구간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값도 찾을 수 있게 됐죠.
주어가 요 부분 중에 제일 낮은 부분이 어디예요? x가 얼마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가장 높이가 낮아요. 그죠? 요 지점보다 더 낮죠?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의 y 값이 최소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x가 0이라는 요 값을 아까 전에 이 식 있잖아. 요 식 있잖아. 요 식. 여기다가 x에 0을 집어 넣어서 나온 값이 요 지점의 y 값이 되고 그게 최소값인 겁니다. 아까 요 식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자, 여기다가 x 자리에다 0을 땅땅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것만 남죠. x들 다 지워지니까 그래서 요 지점의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y 값이 바로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는 거였고요. 대부분 이제 뒤에 최대 최소 찾는 문제들은 요거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고요. 활용 문제가 몇 개 껴있긴 한데 활용 문제는 풀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 풀 수 없으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는 여러분 그 최대 최소 문제가 아니고 그냥 2차 함수 문제, 뭐 복소수 문제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기초 테스트 있죠. 기초 테스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76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근데 잘 들어 76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호원은 우리 효율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는 빼고 가겠습니다. 57번부터 68번까지 있죠. 57번부터 68번 그 다음에 74번 75번 요거는 안 풀어도 돼요. 요거는 호원만 네 이렇게는 빼셔도 되고 나머지 문제는 풀면 되겠다. 수고했어. 올라갑시다. 아니 5문제밖에 없어? 이것만 해.